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떤 휴일 날에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어쨌든 건강하게. 오늘 눈은 오는데 날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오고 이제 많이 쌓이지만 않는다면, 또 오늘 아침에 차 배터리 충전하려고 도로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또 모릅니다. 더 많이 쌓여갖고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경복궁 낙서에 대한 제 예측의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저는 첫 번째 가능성으로서 이 팀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팀장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가능성은 제가 정확히 맞힌 것 같습니다. 이 팀장 혹은 이 팀장이 어떤 수하가 영추문 인근에서 영추문의 영평 근처의 낙서의 크기를 확인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16세의 공범 여자애가 이 여자애를 인터뷰하는 것을 채널A가 이제 채널A 동아일보 쪽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대 남자로 보이고, 목소리상으로는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사투리가 없고, 전자담배를 빨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확인했고 글자가 너무 작다. 이런. 그러면 결국은 이 팀장 혹은 이 팀장의 수하가 현장에서 계속 배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팀장이 그 17살 난 아이한테 낙서를 하고 시켰는데 왜 하필 또 서울경찰청 동문이냐? 물론 서울경찰청 동문이 널찍하고 그쪽에 담이 쭉 있어서 쓰기 되게 편합니다. 그림판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정부종합청사 쪽은 쓰기가 조금 작고, 나머지 쪽도 그렇게 그림판으로 이렇게 낙서판으로 쓸 정도의 크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쳐도 간땡이가 벗지, 경찰청, 그것도 서울경찰청에 담벼락에다가 그런 낙서를 할 생각을, 그리고 그 낙서를 할 생각을 또 17살짜리한테 그거를 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이 팀장이라는 애의 의도,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어그로를 끌려고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랬다. 근데 이게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간땡이가 큰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영추문 쪽에 좀 안쪽으로,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낙서를 했는데 애가 말을 잘 들으니까 경복궁 광화문 쪽으로 쭉 나와서 쓰고 조금 더 한번 시켜본 거죠. 야, 세종대왕상 쪽이나 이순신상 쪽으로 해보려고. 만약에 세종대왕상 쪽에 썼다고 하면은 이순신 쪽, 동상 쪽도 썼을 수 있죠. 쭉 나가면서. 근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다시 돌아갔고, 그 근처에 있어 가장 쓸까 말까, 안 써도 상관없고 어차피 돈은 안 줄 생각이었을 테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20대 이 팀장이라는 애는 이쪽 지리라든가 이쪽 상황에 너무 잘하는 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텔레그램 보이스톡으로도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16살짜리가 이 정도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6살짜리를 조금 더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추정한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두 번째 이 팀장 혹은 이 팀장의 수하, 이 팀장이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팀장이 저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팀장과 어떤 그 몇 명 애들이 있고, 걔들이 그게 이제 어떤 뭐 불법 사이트든 아니면 뭐든 일종의 이런 형태의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걸 해주는 일종의 그 해결사들이나 이런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해 주는 애들이죠. 자기가 그걸 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런 형태, 일종의 뭐 신부름센터 브로커 아니면 그런 해결사 이런 느낌의 애는 애들 같아요. 그리고 걔가 여러 애들을,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 17살짜리 이전에도 다른 애들한테 시켰지만은 그걸 뭐 여러 가지 오퍼가 있었지만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 가능성까지는 확인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팀장을 잡을 수 있을까? 이 팀장, 그럼 여기서 다르죠. 왜냐하면 이 팀장이라는 애가, 아니 이 팀장의 근처에 있는 애가 영추문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은 다시 CCTV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팀장만이 아니라 이 팀장의 수하를 찾아야 되겠죠. 영추문 근처. 그러면 영추문 근처만 있었겠습니까? 얘가 그러면 세종정상에서 못 쓰겠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진짜 거기 그 경찰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지가 돌아다니는 게 봤는데 서울경찰청 동문이 뭐 넓고 매다. 그럼 그거 다 이 팀장 수하가 이걸 봤을 거란. 그럼 그걸 찍어서 그럼 이 팀장 수하의 얼굴이라든가 이걸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이 팀장을 텔레그램상이나 계좌를 통해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팀장이라는 애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잡히지 않으려고 텔레그램도 썼고 또 대포 통장도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포 통장을 통해 추적되긴 쉽지가 않을 거고, 왜냐하면 대포 통장을 유통하는 조직 애들이 있을 테니까 걔네들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오히려 거꾸로 이 팀장의 수하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전제로 해서 걔네들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흘렀고 16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흘렀지만은 CCTV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30일 안쪽이니까. 그러면은 영추문에서 영추문 쪽을 볼 수 있는 거면은 그 건너편이겠고, 그 건너편이라고 하면은 커피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도 그렇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 아니라 하더라도 세종대왕상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스타벅스 넘어서 외교부 넘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팀장이 자기 수하를 시켜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다. 즉 말하자면은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추문 앞쪽에 주차돼 있었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거기서 좌회전 들어가서 쭉 세종대왕상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서 우회전이 안 되는군요. 우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가서 아니죠, 되죠. 우회전 쭉 조선일보 쪽 넘어서 서울시청으로 다시 유턴에 돌아서 유턴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사박물관 쪽 아니면은 서울경찰청 쪽. 그러면 지금 상황은 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겠고 그럼 걸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걸었다고 하면은 차량이라면 가깝고 걸었다고 하면 사실 이 팀장과 이 팀장 수하가 근처에 카페 같은 데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확실히
상황상 맞죠? 그 시간에 1시, 2시쯤에 열어 있는 카페는 없었겠고, 보통 그럼 뭐가 열죠? 그러면 24시 편의점, 영추문 앞쪽에 있는 그 24시간 편의점 쪽을 뒤져보는 게 맞겠네요. 거기서 이동시키고 본인은 차를 근처에 대놓고, 아니면은 북촌 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숭의여전 쪽 잡는 방법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방향은 경찰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담된 애들이 이 팀장의 수하 하나 혹은 둘, 그래서 보통 건 둘이나 셋 정도가 24시간 편의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면서 그 17살짜리, 16살짜리들을 사주하는 그 그림은 그려지시죠. 그래서 왜 서울경찰청 동문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은 그 근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이런 데에서 있었고, 아니면 거기 시장 통에 있는 늦게까지 하는 밥집이나 술집이 있으니까 거기는 제가 일했던 데를 잘 압니다. 서울경찰에 일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 넘어서 아마도 이동하는 과정에, 즉 말하자면은 서울경찰청 쪽으로 횡단보도를 넘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거기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의 16일, 17일 초기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는 현장에 그 사주하는 놈, 아니면 관련된 애가 있었다고 전제를 하고 그걸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그 사주하는 놈이 어디서 있었을까? 봤으니까 당연히 영춘문 반대편 쪽에 있는 그걸 뒤져서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낙서한 놈들의 그것만, 택시 타고 이것만 찾으니까 영 엉뚱한 곳에 잡아갖고 시간도 3일 늦었고, 지금도 실제로 이 팀장이라는 놈을, 아니 이 팀장 혹은 이 팀장의 수하는 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허부적거리는 이유는 그런 거죠.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얼개라든가 프로필이죠. 프로파일링이 왜 필요한가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동기와 그 동기를 둘러싼 그 범행자들, 교사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행동하면은 범인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하고 몸빵하는 분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얘네들을 처음에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반달리즘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A라는 걸 통해서 그 지금 구속된 놈은 결국은 반달리즘이죠. 모방범 놈이 반달리즘인 거죠. 근데 이 팀장 같이 이걸 교사한 애들은 말 그대로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걸 훼손함으로써 어그로를 끌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일정 정도의 반달리즘과 연결될 수가 있지만은 명확하게 교과서적인 의미의 반달리즘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반달리즘이라는 것이 중요했냐면, 그 반달리즘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면은 어떻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인 얼개는 나왔습니다. 일단 잡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17살짜리를 불구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왜냐, 이게 17살짜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팀장과 이 팀장의 수하의 존재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부터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이제 잡고 나서 이제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행적으로 봤을 때 이 팀장 혹은 이 팀장 애들이 그 16살이한테 연락할 가능성은 적죠.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이미 경찰이 그 계정을 계속 추적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형태로 이 팀장이 작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는 다시 한번 잡고 나서 한번 그 신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제 잡은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경찰이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따라갈까요? 자,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죠. 서울신문에 유영철, 강호순 크리스마스 식단은 소고기 미역국에 떡갈비라고 합니다. 야, 유영철, 강호순 같은 놈들이, 연쇄살인범, 나쁜 놈들이 저보다도 잘 먹네. 크리스마스 날 소고기 미역국에 떡갈비까지 처먹으니, 예? 저는 이제 김치찌개에다가 밥 먹었는데, 야, 씨, 누구는 돼지고기 먹고 누구는 소고기 먹고 떡갈비에 개새끼 막. 여러분들 욕 나오시죠? 이제 서울구치소 차림표에 수용자 부식 차림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야, 씨, 이게 말이 되느냐?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2023년 12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은 크리스마스 아침 날에는 소고기 미역국에, 점심은 참치 김치국에, 떡갈비, 저녁은 감자 닭곰탕이, 사골곰탕, 육개장, 차돌짬뽕국, 묵은지 청국장, 돼지고기 숙주 불고기. 저 같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먹는 분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이런 교도소는 이제 국내산은 써요. 중국산은 안 써요. 여러분이 밥집 가서 먹고 그러는 거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 가격 때문에.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요? 야, 교도소. 야, 그렇다고 죄 짓고 교도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 이게 잘 처먹이는 거, 이런 범죄자 놈들을, 글쎄, 이게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좀 최소한도로 매기는 게 맞지 않나? 중간치를 매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도 저도 중간치 아닌데.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처먹일 수도 있지. 근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는 여러분의 저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교되는 게 어떤 경찰서의 부실급식입니다. 여러분도 호텔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보통 그냥 롤빵도 아니다. 그냥 아무 맛도 없는 작은 빵에 사라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갖고 넣고 빵 2개에 스프에 그냥 잼 하나, 이게 5,000원입니다. 지난 5일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서울에 있는 어떤 경찰서의 아침 식단이라고 해서 감자 샐러드에 모닝빵 2개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구조를 좀 아시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군부대나 소방서는 정부 지원으로, 그리고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쪽에서 지원도 하고, 군부대는 군인 예산이 있죠. 근데 경찰은요,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지방청은 이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자체적으로 저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식당에 그 입찰을 줘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군인이야 소방서야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입찰을 줘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경찰청 내 공간도 싸게 하고, 여러 가지 좀 싸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게. 문제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 근무하는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식수가 적기 때문에 입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식수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되죠. 경찰서에 밥 먹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모 이렇게 부르면 할머니 한 분이 그냥 거기서 밥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그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정식 식당이라고 보다는, 그리고 경찰서 내부에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같은 데, 시골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도시에 있고 건물이 좁아. 그 안에 근데 경찰서라고 하는 데에는 공간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좁아. 그러니까 일단 또 식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북경찰서 일할 때도 그렇고, 다른 중부경찰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제 근처에서 일했던 아주머니, 할머니가 됐죠. 거기서 이제 식대 정도 드리고, 그분한테 이제 경찰서에 있는 상조회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드리고 거기서 밥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월급에서 띄고. 근데 옛날에는 그나마 좀 낫어요. 식비가 좀 쌌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오서는 워낙 물가가 비싸지니까 그도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도 못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할머니 정도의 인건비 싸게 하나 정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반찬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기껏해야 밥에다가 국에다가 김치, 가끔 이제 이런 거. 아까 그 5,000원이라고 했는데 빵 2개에 스프 하나, 이거. 그것도 아마 사실 그거 운영하는 사람은 이문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는 급식을 먹는 개개인한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경찰 개개인이 야 식비 줄 테니까 너 나가서 사 먹어. 이래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식비가 얼마를 줄 겁니까, 그럼? 지금 나가서 한 끼에 10,000원이에요. 싼 것도 8,000, 9,000원이에요. 서울에 여기 일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안 주니까 싸게 빨리빨리 이제 3끼 다 먹으려고 하니. 그리고 문제는 경찰서에 그 식당을 두는 이유는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새 일해갖고 아침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또 아침에 연 걸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 성북경찰서 거기도 식당이 있었는데 맛이 없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먹고 2배 되는 걸 먹고 그러죠. 그나마 거기는 이제 성신여대라든가 이제 대학 근처가 있어서 좀 싼 데가 있어 그렇게 먹긴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비리냐? 어떤 동네 유지라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다 급식비 조금 이제 이렇게 얹어주고, 이게 치안 어떤 무슨
방범 뭐 협회장 단가 달아주고 막 그럼 걔가 이제 경찰서에서 뭐 자기가 뭘 했네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게 브로커가 되고 이제 사건 브로커가 되고 승진 브로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밭집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밭집 이게 한밭집 비리가 왜 생기는 건지 뻔한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게 한밭집 비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이렇게 해도 뭐 시골 경찰서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작은 경찰서의 식당 같은 데는 그래도 밥 먹을만 했어요. 경찰서 들어가면은. 왜냐면 저도 이제 일할 때 서울청에서 일할 때 지방에 가고 그러면 경찰서 안에서 거기 자기들이 좀 괜찮다고 먹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도시나 이런 데는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돈 내면요 먹을 수 있죠. 아니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돈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경찰들은 밥을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니까 경찰들이 먹어야 될 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식비가 없는 거죠. 있어도 사실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근데 진짜 예산이 없을까요? 진짜 예산이 없다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없냐.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특활비라든가 아니면은 고위직들 뭐 경무관급들이 너무 많다. 별들이 너무 많다. 소위 똥별들. 그리고 실제로 업무 배정이나 분담이라든가 능력 있는 애들한테로서의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경찰의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찰이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합리화, 합리적인 어떤 업무의 조정 같은 거. 제가 이렇게 100번 소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뭔 일 터지면 경찰부터 시키고 몇 일 터지면 경찰이 그냥 갖다 쓰기 제일 좋은 거죠.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자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명동에 10만 모여갖고 사고 날 뻔했는데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기동대 동원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밤에. 아직도 한국은 이런 공무원 시스템이나 업무 시스템은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이 팀장하고 그 수아놈 하나 혹은 둘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열흘이 지나 CCTV가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뭐 우리 경찰 애들 뭐 맨땅에 몸빵하는 거 이곤이 났으니까 잡을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